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고민상담소 나비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제 얼굴이 익숙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란 물고기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 다들 재밌게 봤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때 변호사님이 참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다들 즐겁게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서 소소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꼭 제발 꼭 네. 눌러주시기 바라고. 무서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로 새로운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파란 물고기님 떨리지 않으셨나요? 벌써 저와 오랫동안 배우신 분이라 이제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달 쓰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교나 여러 곳에서 심심찮게 마주하셨을 오늘의 우리 동네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서경찰서의 이상모 학교전담 경찰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는 달서경찰서에서 6년 반 동안 학교전담 경찰관 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성서경찰서에서 새롭게 올해 2월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저희 저번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계속 경찰관님하고 부르기보다는 보다 이제 친근한 별칭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부르고 있는 거 상모 쌤으로 부르는 게 저는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또 경찰관이지만 그래도 쌤이라고 부르면 조금 더 아이들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상모 쌤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모쌤 이제 학교전담 경찰관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학교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지금은 청소년 비행 예방이나 이런 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명당 보통 이제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당 10학교를 맡으시면 정말 많은 학교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만나신다고 하면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혹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 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평소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회에서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마주하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말썽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고민상담소의 주제 학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명 선생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학교 폭력이 뭐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 2조에 보면 이제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폭행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 언어 폭력과 같은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폭력, 그리고 성폭력, 다양한 형태로 학교 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유형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파란 물고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일상이 온라인화되고 폭력의 상황이 이제 사이버로 많이 옮겨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SNS 사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상무쌤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파란 물고기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저 SNS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SNS가 참 편리한데 반면에 청소년 비행의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은 되게 많이 하게 돼요. SNS 가지고 다른 지역의 친구나 선배들하고 온라인으로 친구 맺기를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에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탈 행동들이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있으시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카톡 계정 뺏기 이게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카톡 계정을 매입하는 글을 보고 이제 계정을 팔게 되면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이제 돈 맛을 알아버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자기 계정 팔았으니까 이제 다른 계정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이게 더 후배들에게 이제 카톡 계정을 넘기라라고 하면서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오프라인 폭행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대가로 하는 이러한 카톡 계정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저도 좀 궁금해요. 갑자기 질문을 퀴즈. 퀴즈? 아무래도 좀 보이스 피싱? 이런 게 좀 불법적인 데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나 뭐 심지어는 피싱 아니면은 범죄에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카톡 계정은 우리가 개인 정보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피해들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회 괴롭힘이 또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SNS 상의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아이들이 뭐 신고하게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당연히 처벌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SNS 메신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글이라든지 그림, 영상 같은 것들을 보내서 괴롭히게 된다면 그것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SNS 상에서 저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게 될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저격한다는 거에 너무 딱 와닿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SNS 상으로 누구누구 잡아라 이런 저격글을 올린다든지 막 수배를 때린다든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좀 무섭다. 요즘에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소름도 돋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건데 먼저 경찰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증거를 토대로 이게 피고소인이 고소를 한 내용이 이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경찰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 기소를 하겠다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서 이제 경찰의 의견을 보고 이제 이게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요. 재판을 받게 되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형사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절차를 우리 청소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그 동생들이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도 있고 피해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만나는데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우리 상무쌤은 가해 청소년들을 좀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가면은 네. 그렇죠. 사고를 안 치는 친구들을 제일 훨씬 많이 만나니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 아무래도 피해 학생들보다는 가해 학생 아니면은 범죄를 한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말을 하면 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말하면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앞에서는 대답도 잘하고 반성도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막상 돌아서면은 또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만나본 청소년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좀 인상 깊게 남은 청소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2014년도에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삼총사 아마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 보면 누군지 바로 알 거예요. 그 삼총사가 물론 지금은 이제 20대 이제 초반을 지나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삼총사 매일매일 사고를 쳤어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은 새벽에 물건 훔쳐가지고 이제 잡혀 있었고 또 제발 사고 치지 말아라고 하고 이제 조사도 받고 이제 오지 말에 보냈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면 또 와 있어. 진짜 답답하더라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무관심으로 인해가지고 케어가 전혀 안 됐어요. 결국에는 이 친구들 학교도 하나씩 그만두고 이게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소년원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얘들이 성인이 돼서도 교도소에까지 가게 된 친구들인데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만약에 케어가 됐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친구들이죠. 세 친구 중에 특히나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년원 한 3곳 갔나? 그리고 교도소 한 2군데 갔나? 그 있을 때 계속해서 편지는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으면서 자기도 이제 범죄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었는데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는 스스로 노력도 진짜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변화가 없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가정 환경의 부분, 2차적으로는 교우 관계,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니까 다시금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의 의지, 그리고 가정, 교우 관계 이런 것들 주변의 환경이 함께 노력해줘야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많은 사연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상담하던 몇몇 친구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친구들을 보시면서 막 다양하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리고 이런 센터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해주셨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무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그분한테 닿지 않았을까. 어쩌면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그 용기와 의지도 우리 상무쌤을 통해서 얻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잠깐만. 제가 또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